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라스트 오리진 지휘의 정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기초편 1, 회피율과 행동력, 속성, 그리고 캐릭터의 9가지 특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이 영상 말고 총 5부작의 기초편 영상과 5부작의 심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공략 정석은 아카라이브 라스트 오리진 채널의 실전 압축 뉴비 공략 문서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기본적으로 본 영상은 어느 정도 조작 체계에 익숙해진 뉴비, 또 어느 정도 게임을 이해하고 싶은 라청류를 타겟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공략 내용에 여러 오류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막으로 수정하거나 추후 영상에서 수정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PPT 내 사용한 그림은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는 누구나 사용 가능함을 밝힙니다. 가장 먼저 라스트 오리진 제 PPT의 목차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게임에 뭔가 배워야 하는 요소들과 캐릭터의 7가지 스탯, 그리고 계산해주는 데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경장형, 중장형, 기동형, 공격기, 지원기, 보호기 총 9가지 종류의 캐릭터 특징과 AP의 개념, 그리고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이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이 일러스트만 보고 해도 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빨간색 표시된 대로 적 피가 안 깎이거나 적을 한 대 치니까 갑자기 반격해서 넣는 경우라든지 적이 나를 치면 칠수록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데미지가 1, 2밖에 안 들어가는 이상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PPT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PPT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된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캐릭터의 7가지 스탯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스탯은 HP, 공격력, 방어력, 적중률, 회피율, 치명타, 행동력 이 7가지이며 이 중 캐릭터가 레벨을 증가시켰을 때는 오직 HP, 공격력, 방어력 이 3가지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여기 보이시면 레벨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레벨이 일찍 증가함에 따라 이 여기는 요 능력치의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탯이 또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적중률을 투자시켜서 적중률을 높일 수도 있고 방어력을 높여서 방어력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치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행동력만큼은 그럴 수 없는데요. 이는 추후 행동력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명타 같은 경우는 치명 공격이 뜨면 공격력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 공략에서는 치명타를 거의 다 맞추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쉬운 개념은 적중률과 회피율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적이는 일단 맞춰야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 이 개량형 치 쿼터마스터라는 철충은 적중률이 400%이며 회피율은 15%입니다. 즉, 이 적은 적중률이 4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적의 공격을 무조건 회피하려면 500%의 회피율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적은 회피율이 15%입니다. 즉, 우리가 이 적을 맞추려면 최소한 115% 이상의 적중률을 가져야지 이 적을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적에게 100% 맞춘다고 가정해서 덱을 짜며 철충의 회피 플러스 100%로 적중치를 계산합니다. 철충의 회피율은 그렇게 15% 정도로 낮은 경우도 있지만 날아다니는 기동형 철충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인 놈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오로이드 중에서도 회피가 300% 이상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회피 탱커라는 특수한 기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동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력은 라스트 오리진에 있는 7가지 스탯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라스트 오리진은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매 턴이 존재하며 이 턴에 따라 이 적과 내가 공격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순서를 결정하는 요소는 AP입니다. 내가 AP가 얼마나 차 있냐에 따라 공격 순서가 결정되는데 이 AP를 매 턴마다 회복시키는 정도 또한 충전시키는 정도를 행동력이라고 합니다. 기동형이 행동력이 빠르고 중장력이 행동력이 느립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특수 철충들을 제외하면 이 라스트 오리진 게임의 목표는 가장 먼저 선턴, 즉 턴을 먼저 잡아서 고화력으로 철충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행동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레벨업으로 증가시킬 수 없으며 보통 장비로 증가시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 같은 경우처럼 말이죠.
또한 라스트 오리진을 하면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계산돼주는 데미지를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거 안 고쳐진 지 얼른 3년째입니다. 3년째. 실제 인게임에서 공격 체력을 얼마나 깎이는지 보여주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를 계산할 때 그냥 공격력과 방어력 같은 그냥 치명타 이 정도의 요소만 고려한 것 같지 대타의 피해량, 바피감, 최근 게임은 업데이트되면서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빨간색 감소하는 걸로 아 데미지가 이만큼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는 걸 가늠하는 건 매우 쓸모없게 됩니다. 실제로 데미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공략을 짜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치명 여부가 피해량과 치명 여부 곱으로 계산되고 그리고 받는 피해 증가 그리고 대타입 이 정도가 이 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공식은 나중에 추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경장형, 기동형, 중장형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중장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형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 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느린다는 것은 행동력이 낮다는 뜻입니다. 즉 선턴을 잡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적중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커버할 만큼 강력한 고화력, 또 고범위의 공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장형 보호기는 이동 효과의 면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각자 중장형, 경장형, 기동형 보호기들은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고 중장형은 무겁기 때문에 이동 효과의 면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장형 지원기인 아스널, 또 중장형 트리톤, 에밀리, 우르 이 캐릭터들이 있겠습니다. 경장형 같은 경우에는 자원 소모가 적고 라스트 오리진 바이오로이드의 전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장을 하고 있고 9칸 이상의 범위 공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 적중률이 높고 행동력이 높고 경장 보호기는 속성 저항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장 공격기는 재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환이라는 바이오로이드는 공격을 하고 한 번 더 하는 재공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장력, 즉 무장이 가볍기 때문에 공격력이 낮습니다. 또한 많은 범위 공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던가 날개를 달고 있던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인게임 캐릭터 내에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며 행동력이 경장보다 높고 체력이 낮지만 회피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적중률은 경장보다 낮고요. 이런 중요한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스킬들의 관통 효과가 붙은 경우가 많고 AP 소비가 많은 편이다. 즉 기동형 같은 경우는 선턴을 잡기 쉬우나 턴이 지나갈수록 경장형에 비해 턴을 적게 잡습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지원기, 보호기, 공격기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매우 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매우 높고요. 보통 1스킬은 단일 타겟, 2스킬은 보통 광역기를 갖고 있습니다. 방어관통, 보호무시 같은 공격력을 더 증가시키는 요소들을 특징으로 갖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경장 공격기는 재공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환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한 장비 중에 어떠한 장비를 장착하면 재공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기의 개념, 방어력과 HP, 체력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높은 회피율로 아예 공격조차 맞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수 조건을 만족하면 무한적으로 부활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부여를 계속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이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이 사용되며 이 두 가지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알바트로스인가 얘가 있고 또 골타리온 같은 경우가 무한 부활하는 탱커고 이 외에도 리리스 같은 경우가 피해 보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기는 버프를 뿌리는 캐릭터입니다. 공략하기 좋게 여러 버프들을 양념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스킬을 쓰면서 사거리가 증가한다든지 적중이 증가한다든지 치명타가 증가한다든지 좋은 능력을 주고 반대로 적에게 공격할 때는 공격력이 데미지를 낮지만 피해가 증가시키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기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 경장 공격기라든지 중장 공격기가 공격을 해서 데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게 라스트 오리진의 기본 운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9가지 타입의 경장, 중장, 기동, 공격, 보호, 지원
바이오로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공격은 AP를 감소시키고 행동력을 감소시키는 전력 공격과 침수 효과가 존재하는 빈결, 그리고 지속 데미지를 입히는 화형,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성 공격은 일반적인 물리 공격에 비해 방어력을 무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력을 무시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 예시로 라이트닝 본버 타입 S라는 기동 공격기 철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속성 저항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속성 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방어력 대신에 이 속성 저항에 따라 데미지를 경감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라이트닝 본버에게 100의 불 타입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0%의 속성 저항 때문에 40의 공격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빈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을 공격하면 40의 데미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전력은 0이기 때문에 100을 공격하면 100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물리 공격을 이에게 100을 하게 되면 이 방어력 수치 또한 고려한 요소에 되겠죠. 그리고 이 포켓몬 속성과 다르게 라스트 오리진의 속성 공격들은 속성 저항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하다 이런 거에 대한 성질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전력 타입 라스트인 봉보 타입 S 같은 경우에는 전기 타입 공격에 약합니다. 속성 저항이 0%이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적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은 매우 적마다 특성을 알아가면서 공략을 짜가야 합니다. 또한 이 빈결 같은 경우에는 불 타입에 약하고 불 타입 캐릭터는 얼음 타입에 약합니다. 이 두 개는 좀 상성이 맞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네들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라스트 오리진 지휘의 정석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